저는 회사를 다니며 부업으로 쇼핑몰 창업을 하였고 첫 달 1,3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점차 증가하여 4개월 만에 6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8개월째인 지금은 직원들과 함께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불과 7개월 전 유튜브를 통해 위탁 판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런 시스템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희망을 품고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 레드오션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는 안 된다, 늦었다,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댓글들은 1년 전, 2년 전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파고들어 첫 달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 점점 더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퇴사를 하고 돈을 버니까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그래 너도 해봐 알려줄게, 사실 제가 크게 알려준 것은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 몇 개 추천해주고 피드백 살짝 해준 게 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말을 듣고 시작한 3명의 친구들 모두 빠르게 월 매출 1,000만 원 가까이를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그 친구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닌 평소 자주 만나고 자주 놀던 제가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정보는 널렸고 방법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확실성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목표로 했던 유튜버가 되어 제가 지나온 길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곱창김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하였고 매년 연말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쿠팡에 곱창김이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쿠팡에 곱창김이라고 검색했을 때 상품은 많았지만 로켓프레시, 로켓배송이 적다는 점, 가격이 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대형 브랜드가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고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소싱이었습니다. 저는 식품을 팔 때만큼은 도매몰을 통해 소싱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통해 소싱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쇼핑 검색에 들어가서 제가 판매할 제품인 곱창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5페이지쯤으로 가보겠습니다. 곱창김을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며 제가 원하는 컨셉의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리뷰도 괜찮지만 제품의 하루 판매 개수가 적은 스토어를 찾습니다. 3곳 정도를 찾아서 전화번호를 적고 하나하나 전화를 해봅니다. 소싱할 때 꿀팁은 이미 다른 영상에 많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쿠팡에 입점해 있는지 물어봅니다. 업체의 제품은 좋은데 판매량이 적은 것 같다. 저희는 쿠팡을 주력으로 하는 온라인 판매 업체이다. 저희가 쿠팡에서 잘 팔아주겠다 라고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다 보면 승낙을 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끔 썼던 꿀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제품을 너무 소싱하고 싶은데 승낙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공급 가격을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 상세 페이지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직접 발주를 넣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가 손해이긴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매가 잘 되면 낮은 공급 가격을 협상하면 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따로 엑셀로 보내는 것이 아닌 스마트 스토어에 직접 주문을 넣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전화를 통해 소싱하고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싱을 했다면 상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품 등록의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상세 페이지, 두 번째 썸네일, 세 번째 상품 제목 및 검색 태그. 저희는 소싱을 통해 제가 원하는 컨셉의 상세 페이지를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쓰진 않고 수정을 진행합니다. 상세 페이지에 2가지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리뷰, 두 번째 움짤. 상세 페이지 최상단에 맛있는 김을 표현하는 움짤을 넣습니다. 품은 기본적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움짤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움짤은 필수적으로 넣습니다. 만약 본사에서 제공하는 움짤이 없다면 직접 샘플 하나 시키셔서 맛있게 드시고 움짤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뷰입니다. 저희는 리뷰가 없기 때문에 리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해당 업체 스마트 스토어에 달려있는 리뷰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리뷰는 없지만 유입된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썸네일을 만듭니다. 핵심은 텍스트를 쓰는 것입니다. 쿠팡에서는 썸네일에 텍스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썸네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품 제목과 검색 태그입니다. 상품 제목과 검색 태그의 경우 넣을 수 있을 만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쿠팡을 추천해드리는 이유입니다. 복잡한 로직 이해 없이 관련된 키워드 모두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품 제목과 검색 태그에 들어가는
연관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아이템 스카우트 및 판다 랭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역시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들 다루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등록이 끝났다면 곧바로 광고를 세팅합니다. 쿠팡이 왼쪽 메뉴란에 광고 운영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탭에 들어가서 캠페인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각 상품을 광고할래요 라는 버튼을 누르고 수익률을 고려한 매출 성장이라는 CPC 자동 운영 방식의 광고를 선택하신 후 예산을 입력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당시 최저 금액인 1만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동 상품 설정을 통해 광고 진행 상품을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상품 등록한 곱창김과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 두세 개를 선택하여 상품 효율 지수 최소량을 넘깁니다. 곱창김은 방금 등록했기 때문에 단독 광고 진행 시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매번 팔렸던 다른 제품들과 묶어서 광고를 돌립니다. 나중에 곱창김이 판매가 발생하면 그때 광고를 단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진행되면서 제외할 키워드를 관리해 주셔야 되지만 일단은 그런 과정 생각하지 말고 한 달 정도 금액만 입력하여 광고를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소싱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시작하는 과정은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돌리기 때문에 매출도 하루 만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 달 정도 광고를 집행한 그 결과입니다. 광고 수익률은 470%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 100매의 매입 가격은 12,000원이지만 판매가는 22,700원에 배송비 3,0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광고를 통해 팔리면 마진율 10% 정도 되고 자연유입으로 팔릴 경우 30%의 마진율이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광고를 통해서만 팔리게 됩니다. 하지만 광고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단 노출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연유입으로도 판매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광고 없이 물론 팔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판매하는 제품의 70%가량은 광고 없이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탁 판매 시장에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돌리다 보면 리뷰가 쌓이고 상단으로 순위가 올라오면서 자연유입으로도 판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 정도 제품이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때 광고를 꺼주시면 자연유입을 통해 높은 마진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총 판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 기간은 총 2개월이었고 총 매출은 884만 2,700원입니다. 종합 마진은 대략 20% 정도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소싱한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그 결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제품 5개만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빠르게 매출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던 전략들 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주력으로 빠르게 매출을 만들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뇌피셜이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이라는 플랫폼은 50대를 대상으로 한 제품을 팔았을 때 매출이 가장 최적화되는 것 같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50대 이상의 구매력이 정말 강합니다. 가능한 가격을 최대한 높게 세팅하고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광고를 진행합니다. 50대 이상 분들은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를 찾고 꼼꼼하게 리뷰를 체크하기보다는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이 되면 제품을 그냥 구입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즉 50대를 대상으로 한 제품을 소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소싱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후는 추가로 소싱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제가 곱창김을 판매한 지 2달쯤 됐을 때 업체 사장님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멸치 선물 세트를 싸게 공급해 줄 테니 팔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대표님은 인천에서 오프라인 매장 6곳을 운영한 대표님이었습니다. 매장에 모든 제품을 다 가져다 팔아도 되니 직접 매장에 와서 구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표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도 다른 카테고리 제품들을 소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초보셀러 당시 전화를 통한 소싱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과감히 도전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쿠팡에서 광고 없이 큰 매출을 만들었던 방법을 소개하여 초보자분들의 물꼬를 터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가 일정한 시장. 두 번째, 수요가 주기적으로 증감하는 시장. 여기서 여러분은 일단 두 번째 시장을 찾아야 됩니다. 시즌성 키워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절의 변화와 명절 시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주머니 같은 경우 여름에 수요가 급증하고 한복과 같이 명절에 사용하는 제품들은 명절에 수요가 급증합니다. 귀마개, 장갑, 핫팩 같은 겨울철 용품들은 겨울에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런 시즌성 키워드에서도 저는 과일, 특히 제철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철 식품의 경우 해당 철에 공급이 많이 되고 동시에 수요도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제철 과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즌성 시장을 찾았다면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에 땡땡 도매라고 검색을 해서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영상에 다뤘던 내용인데,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중에 위탁셀러가 아닌 농장 혹은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스토어를 찾습니다. 특히 나이 있으신 대표님들이 오프라인에서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온라인에선 판매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적은 스토어들을 골라서 찾다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톡방입니다. 공급업체와 위탁셀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을 활용하시면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관련 단톡방에 들어가 계시면 제철 시즌이 되면 제철 과일이나 음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됩니다. 위탁 판매자를 구하는 글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며 이런 식으로 사진까지 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도 용이합니다. 상품명과 검색 태그는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반에 가장 많이 팔았던 상품의 상품명과 검색 태그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의 과일 매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출이 발생한 사진만 보여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상품들을 등록했었습니다. 팔리지 않은 상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상품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다양한 관련 키워드를 넣고 바꿔가면서 똑같은 상품도 여러 번 등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스마트 스토어와 비교를 해보자면 위와 같은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보자가 닥등을 한다면 스마트 스토어보다 훨씬 가능성 있는 플랫폼이 쿠팡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SEO 최적화나 상품명과 같은 1차 가공 없이 닥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위의 방식대로 하다보면 팔리는 상품이 발생합니다. 팔린다면 팔리는 상품의 상품명과 태그를 확인해보고 직접 쿠팡에 검색해보며 해당 상품이 팔릴 수 있던 이유와 환경을 분석해봅니다. 저는 판매되는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고객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검색해서 샀는지까지도 물어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만의 로직이 어느 정도 생길 겁니다. 그 로직으로 다른 카테고리에도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첫 달 1,300만원의 매출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쇼핑몰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쁜 나머지 잠도 거의 안 자며 키워드를 찾고 분석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반 물꼬만 잘 튼다면 여러분들 중 일부는 분명 깊숙이 파고들어 빠르게 높은 매출까지 만드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매출 1,000만원이 목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작할 당시 그랬지만 입문자분들은 하루 상품 등록 10개와 같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단기간 플랜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판매되는 로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때 그때 목표 매출을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